이번 강의에서는 선형변환과 행렬의 관계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수업에서 다루었던 행렬은 주로 연립방정식과 관련된 어떤 형태였고요. 가우스 소구법이라든가 이런 어떤 연산을 통해서 행렬이 변환되는 것들을 주로 다뤄왔습니다. 하지만 행렬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단순하게 연립방정식을 푸는 데만 쓰이는 도구는 아니고요. 어떤 입력과 출력의 관계를 규정해주는 하나의 어떤 방법이 되기도 하고, 또는 벡터의 차원을 변환해 줄 수도 있고요. 기하학적인 형태를 변환해 줄 수도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수단으로 이 행렬을 쓸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선형성, 리니어리티가 보장되는 연산이나 어떠한 과정은 다 행렬의 형태로 표현할 수 있을 거고요. 그 행렬의 형태로 표현할 때 우리가 이 행렬에 해당하는 선형 변환을 어떻게 구할지, 그런 방법론도 이번 수업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리니어는 뭐 선형대수 자체를 배우니까 리니어리티가 보장되는 할 텐데,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건 우리말로는 변환 뭐 이렇게 이제 아마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 변환이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x라는 값을 y라는 값으로 대응시키는 함수라고 생각해도 돼요. 이 트랜스폼을 일종의 펑션이라고 해도 되고, 또는 이제 수학에서는 그렇게 대응시키는 관계를 가끔은 매핑이라고도 하네요. 그래서 매핑 또는 뭐 이렇게 펑션, 트랜스폼 이렇게 이제 말들을 섞어 쓰는데, 우리가 이 트랜스폼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도형적인 관점에서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자, 리니어 트랜스폼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먼저 행렬이라고 하는 게 주어져 있을 거고요. 이 행렬은 n by n 매트릭스라고 일단 합시다. 그야말로 매트릭스 행렬이고요. 중요한 것은 이 x라고 하는 어떤 의미의 벡터가 있는데, 이 벡터는 저 행렬의 모양을 봤을 때 n차원 벡터 공간의 원소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행렬 A에다가 벡터 x를 곱해요. 그러면 어떤 y라는 벡터 하나가 만들어지는데, 이 y라는 벡터는 n by n 매트릭스와 n차원 벡터를 곱해서 만들어진 결과이죠. 결국 이 녀석은 m차원에 해당하는 벡터가 되겠죠. 이럴 때 우리가 ax는 y라고 하는 이 관계에서 x라고 하는 벡터가 행렬 a에 의해서 y라는 벡터로 만들어지는 이 과정을 트랜스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트랜스폼이 리니어리티가 이제 있기 때문에 우리가 리니어 트랜스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자, 뭐 간단하게 리니어 트랜스폼은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정의할 수 있는데, 마치 AX는 Y, 이건 여러분들이 여지껏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 뭐 이런 연립방정식 문제를 풀 때 많이 봤던 식이에요. 내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행렬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라고 지난 시간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지만, 첫째로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줬던 행렬의 어떤 뭐 방법은, 의미는 연립방정식의 계수들의 집합이고요. 그 연립방정식의 계수들의 그 값으로 이루어진 행렬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연립방정식을 풀었어요. 가우시안 소거법으로. 그러니까 일종의 연립방정식을 푸는 하나의 툴 같은 게 어떻게 보면 이제 행렬인 거죠. 두 번째 관점에서는 벡터의 컬럼 스페이스나 행렬의 컬럼 스페이스나 로우 스페이스 또는 널 스페이스 같은 관점들을 얘기하면서, 이 주어진 행렬이 어떤 여러분들이 모은 데이터들, 그거를 컬럼 벡터로 모으든 또는 로우 벡터로 정렬을 하든, 나름대로의 여러분들이 벡터 데이터들 모은 것들이 하나의 집합체라고 그랬고요. 그 집합체 속에서 뭐 어떤 베이시스라든가 그런 중요한 벡터 공간들의 풀이를 분석을 할 때 여러분들이 행렬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행렬이 어떻게 보면 연립방정식을 푸는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수집한 데이터들을 분석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는데, 이번에 설명하려고 하는 이 트랜스폼에서는 그야말로 x라는 벡터를 새로운 다른 y라는 벡터로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변환 관계, 함수 관계, 그런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좀 더 깊이
다른 얘기를 하자면 일종의 시스템이에요. 시스템이란 얘기는 X란 녀석이 인풋이 되고요. 우리가 뭐 인풋 데이터라기보단 그때는 인풋 신호, 인풋 시그널 정도라고 합시다. 그리고 이 어떤 시스템을 거치는데 이 시스템이 지금 리니어 시스템인 거죠. 이 리니어 시스템들은 다 행렬로 표현할 수 있어요. 당연히 입력 데이터는 벡터이고요. 그랬을 때 이렇게 적절한 어떤 Y라는 새로운 벡터가 만들어지는 이 과정인데 이 녀석은 아웃풋인 거죠. 그래서 인풋과 아웃풋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이 행렬 A를 시스템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저 X를 어떤 그냥 우리 도메인에 해당하는 베리어블, 벡터로 생각하고 Y는 레인지에 해당하는 치역에 해당하는 베리어블로 생각하면 값으로 생각하면 또 함수가 될 수도 있고 매핑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트랜스폼은 굉장히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먼저 이제 트랜스폼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정의를 했고요. 그러면 리니어하다라는 관점은 우리가 슈퍼포지션의 특징과 그다음에 호모지니어티라는 특징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면 리니어하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슈퍼포지션과 호모지니어티를 동시에 만족하는 이 행렬 A에다가 벡터를 곱하는 거니까 그래서 x1이라는 벡터에다가 또 우리가 상수 c1을 곱하고요. 또 x2라는 벡터에다가 상수 t, 뭐 c2를 곱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먼저 합하죠. 여기에 우리가 시스템의 입력 또는 트랜스폼에 해당하는 행렬 A를 곱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아니면은 각각의 리니어 트랜스폼, 이 트랜스폼을 먼저 해주고 또 거기에 상수배를 각각 해주고 그 전체를 더하는 슈퍼포지션 이렇게 해줘도 같은지를 확인할 수 있으면 이제 리니어한 것인데 이건 뭐 여러분들이 행렬의 곱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으니까 쉽게 성립하는 성질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행렬의 곱으로 주어지는 이 간단한 트랜스폼의 모양은 일단 리니어하구나. 그래서 행렬로 표시할 수 있어요.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는 2차원 정도의 좌표들을 가지고 몇 가지 한번 이그젠플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이그젠플들은 당연히 리니어하니까 이제 설명할 수 있는 거고요. 행렬로 표현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도형적인 2차원적인 도형을 지금 내가 예를 들겠지만 이런 2차원적인 도형들에 대한 변환이 전부 다 리니어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여러분들이 감안해서 일단 이그젠플들을 잘 살펴봐 주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행렬이 음,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X라는 벡터 이것은 2차원 좌표이고요. 그랬을 때 첫 번째 리니어 트랜스폼이라고 준 행렬 A를 C0, 0C라고 주죠. 그럼 얘는 어떤 의미를 갖느냐? 여러분들이 이 트랜스폼 직접 행렬을 곱해보면 X하고 Y 앞에다가 C라는 값이 이렇게 붙죠. 그러니까 여기 의미하는 건 어떻게 보면 원래 X하고 Y라는 벡터가 이 좌표 정도였는데 이것을 C가 1보다 크면 확장이 될 거고요. 반대로 C가 1보다 작으면 약간 수축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 컨트랙션이라고 쓰죠. 작아지는 걸. 이 컨트랙션이 되거나 또는 더 커지는 거니까 스트레칭이 되거나 이런 관계로 첫 번째 이그젠플이 리니어 트랜스폼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벡터를 길이를 키우거나 줄이거나 하는 아주 간단한 트랜스폼인 거죠. 자, 좀 시시하니까 이번에 좀 더 다른 트랜스폼을 볼까요? 이건 어떻게 될까요? X하고 Y라고 주어져 있는 좌표가
해보게 되면 y, x. x하고 y의 위치가 이렇게 서로 바뀌죠. 이것은 기하학적으로 보면 어떤 의미인가요? y는 x라는 직선이 있고 y는 x라는 직선의 대칭. 그쵸? 우리가 마치 역함수 구할 때처럼 y는 x의 대칭인 이런 이 좌표를 구하는 것, 이 좌표를 구하는 게 바로 이 행렬이에요. x하고 y의 값을 바꾸는 건데 그게 y는 x의 대칭인 것이고 그 얘기는 이렇게 행렬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참고로 이 원점을 지나는 직선의 대칭인 변환들은 전부 다 리니어해요. 근데 원점을 지나지 않는 직선의 대칭인 도형을 구하는 좌표를 구하는 거 이건 리니어하지 않아요. 그래서 행렬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원점을 지나는 직선 y는 x라는 걸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다음과 같이 행렬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러니까 리니어리티가 보장되면 어떠한 변환이든지 간에 다 행렬로 표시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다만 변환하고자 하는 대상을 적절한 벡터 형태로 바꾸는 것, 그게 먼저 정확하게 정의가 돼야 돼요. 다음에는 어떤 또 기하학적인 변환이 있냐면 이번 이그젠플에 대해서 요 위에 쪽에만 마이너스 보를 붙였어요. 얘는 여러분들이 해보면 x하고 y라는 좌표가 마이너스 y, x로 되는데 저 값만 보면 사실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처음에 x하고 y 좌표가 이렇게 되죠. 그러면 x값하고 y값을 바꿨는데 x에 해당하는 부분이 마이너스 x로, 마이너스 y로, 그러니까 이만큼이 마이너스 y고요. 그 다음에 해당되는 x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좌표를 찍으면 이제 마이너스 y, x가 나와요. 자, 그럴 때 이 변환된 이 좌표는 어떤 관계를 갖느냐? 두 개가 수직이에요. 그러니까 수직 방향으로 길이는 똑같고 변환이 이렇게, 그러니까 90도 로테이션이 되는 변환을 다음과 같이 3번처럼 써요. 오늘 뭐 로테이션 매트릭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에게 좀 더 이제 자세하게 설명할 텐데 어쨌든 그 범주 안에 되겠지만 이런 형태가 이제 요 3번에 해당하는 이그젠플이다. 원점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변환, 이건 전부 다 우리가 리니어 변환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겠고요. 또 하나 이그젠플 하나를 더 보자면 여기를 1로 씁시다. 1001, 00.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변환한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이 변환한 결과는 XY 좌표가 X가 되고 Y 좌표 부분은 0이 돼요. 이 얘기는 어떤 의미의 XY 좌표가 있었을 때 그 변환된 좌표가 이 좌표죠. 그렇죠? 또 이번에는 우리가 다른 행렬 하나, 이번엔 B라는 행렬 하나를 다음과 같이 써볼게요. 이런 행렬을 하나를 만들면 이 행렬은 X좌표 부분은 0이 되고 Y좌표만 원래 것만 그대로 유지해요. 그 얘기는 이 빨간색 변환, B에 의해서 변환된 좌표가 이렇게 되죠. 그래서 A하고 B 네 번째 이그젠플은 우리가 뭘 말하냐면 X축 또는 Y축의 프로젝션이라고 불러요. 프로젝션이라는 건 정사형 또는 투영 이런 말이고요. 그 해당되는 직선의 방향 또는 평면 위로 수직으로 내려가는 걸 프로젝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지금 수직으로 내려가는 이 좌표값 이걸 구한 게 A 또는 B예요. 결국엔 X좌표값만 만들고 Y좌표값만 만들었는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다음에는 임의의 직선 위로의 프로젝션, 임의의 3차원 공간 위로의 프로젝션, 수선의 발의 좌표죠. 그것도 전부 다 리니어 트랜스폼이에요. 행렬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또 정리를 해보죠.
자, 그래서 이제 네 가지 정도의 이그젠플을 2차원 좌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했는데요. 기존의 XY 좌표가 2차원의 새로운 어떠한 좌표로 변환됐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리니어 트랜스폼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만 리니어리티가 보장돼야만 우리가 리니어 트랜스폼이라고 하고요. 지금 들었던 네 가지의 이그젠플을 다시 잘 보면 단순하게 벡터를 스트레칭하거나 키우거나 줄이는 것 또는 어떤 로테이션 하는 것. 근데 로테이션도 아무 특정한 좌표를 중심으로 로테이션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원점을 중심으로 로테이션 해야 돼요. 그리고 다른 것들은 끝으로 이제 X축이나 Y축으로 프로젝션 또는 Y는 X라는 직선 위에 이렇게 대칭, 시메트릭하게 이런 것들을 이그젠플 들었는데 이 모든 이그젠플들의 중요한 특징은 원점과 관련이 있어요. 원점을 지나는 직선, 원점을 지나는 어떤 뭐 평면 이런 쪽으로 프로젝션하고 대칭 구하고 이런 건 전부 다 리니어한데 또 원점을 통과하는 원점을 축으로 하는 회전 그렇지 않은 변환들은 전부 다 리니어 트랜스폼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기하학적인 변환 관계를 여러분들이 한번 나중에 이제 염두에 주면 좋겠고요. 행렬 A를 우리가 어떻게 구할까? 그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싶은 내용이고 첫 번째는 A라는 저 행렬을 구하는 게 이제 우리가 리니어 트랜스폼을 구하는 거니까 첫 번째는 리니어한 시스템 이퀘이션, 연립방정식을 만들어서 풀어요. 뭐에 대해서 푸느냐? 이 행렬 A에 들어가는 모든 엘리먼트, 그거를 마치 미지수, 베리어블처럼 생각해서 자, 이렇게 풀려면 우리한테는 먼저 뭐가 돼야 되느냐? 다음과 같은 조건이 주어져야 돼요. X라는 만약에 변환이 있으면, X1이 있으면 거기에 변환되는 Y1. 이런 식으로 트랜스폼 페어가 완벽하게 주어져야 미지수 A를 구할 수 있겠죠. 그 얘기는 A에다가 미지수 X1은 Y1. 이 관계에 해당하는 X1과 Y1이 우리한테 주어지고 또 X2와 Y2가 주어지고 뭐 이런 식으로 이 트랜스폼 페어가 존재해야 돼요. 자, 그런데 A라는 행렬을 만약에 우리가 n by n 매트릭스라고 이제 규정한다면 또는 이 X라는 녀석이 n차원이고요. Y1이라는 녀석이 앞에서처럼 m차원 벡터라고 했다면 그 관계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행렬은 앞에서 정의한 것처럼 n by n 매트릭스가 돼야 될 테니 그러니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이 조건도 m 곱하기 n개만큼 이 트랜스폼 페어가 존재해야 뭔가 완벽한 인버스처럼 해서 구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는 A에 주어져 있는 X1을 가지고 Y1 또 A에 X2를 가지고 Y2 이 식을 구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이 A에 들어가 있는 미지수들을 다 연립방정식처럼 일렬로 나열할 수 있을 거고요. 얘네들을 다 조합하게 되면 커다란 m제곱 곱하기 n 바이 m제곱 곱하기 n짜리 매트릭스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구하려고 하는 미지수에 해당하는 이 엘리먼트들 그게 이제 m 곱하기 n 차원의 벡터로 존재할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응하는 똑같이 대응하는 값들도 있겠죠. 그죠? 그것도 아마 m 곱하기 n개가 되겠네요. 커다란 매트릭스가 만들어질 거고요. 이 녀석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리니어 시스템을 구하기 위해 행렬 L이라고 그러면 이 L의 인버스를 구하든 어퍼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를 구하든 여러분들이 가우스 소거법을 이용해서 연립방 정식을 풀면 행렬에 들어가는 요 미지수들을 다 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중요하다기보다는 실전에서는 여러분들이 구한 이 트랜스폼 페어가 어떤 조건을 가져야 되느냐? 트랜스폼 페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행렬을 구성할 텐데
이 구성된 행렬이 가우스 소거법 하는 과정에서 맨 마지막까지 넌제로 피봇이 다 남아 있어야 되는 거죠. 인버스가 존재해야 되는 거고 어퍼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 형태로 구할 수 있어야 모든 개수들을 순차적으로 구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여러분들이 구하는 요 트랜스폼 페어가 서로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한 조건을 m 곱하기 n개만큼 찾아내야 그래야 이 구성된 행렬이 제대로 동작을 해요. 왜냐하면 요 하나하나에 들어가 있는 칼럼 벡터들이 저 방정식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식이 될 텐데 또는 로 벡터도 마찬가지고요. 얘네들이 리니어리 인디펜던트에서 이 칼럼 벡터 전체가 이만큼 m 곱하기 n개만큼이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해야 해당하는 랭크만큼 결국 끝까지 어퍼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가 얘가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그 조건이 되려면 여러분들이 구한 이 m 곱하기 n개의 시스템 이퀘이션에 해당하는 저 트랜스페어가 완벽하게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한 조건을 갖춰줘야 연립방정식이 풀려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m과 n이 커지면 어려운 이야기가 될 수 있죠. 실전은 또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이론은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고 끝나지만 또 게다가 인버스를 구하거나 어퍼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 뭐 이런 구하는 과정에서 이제 플로팅 포인트 연산하는 과정에서 또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실제로는 또 많이 발생을 해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시스템을 또는 이 리니어 트랜스폼의 매트릭스를 구하는 방법 자체는 기본적으로 트랜스폼 페어를 그 해당하는 미지수의 개수만큼 구하고 그거로부터 시스템 이퀘이션을 가우스 소거법을 가지고 푸는 거다. 이렇게 정의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단순하게 A라는 이 트랜스폼 매트릭스를 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A라는 것을 구함으로써 어떤 시스템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알아낼 수도 있죠. A가 아까 시스템이라고도 했으니까. 그래서 이 행렬 A를 구하는 거를 단순하게 우리가 뭐 트랜스폼 매트릭스를 구한다라는 수준이 아니라 그 시스템을 완벽하게 파악하는 거예요. 시스템 어널리시스를 해서. 그래서 우리가 가끔 이거를 시스템 아이덴티피케이션? 좀 단어가 이상해졌네요.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인식해내는 과정, 완전히 분해해서 분석하는 과정, 그런 게 바로 행렬 A를 구하는 이슈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1번의 방법을 이용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경우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는 좀 더 쉽게 그리고 명확하게 인버스 같은 걸 구하지 않고 단번에 구하는 방법을 보죠. 뭐, 그걸 뭐라고 쓸 거냐면 일단 여기까지만 씁시다. 자, 베이직이라는 말을 내가 썼는데요. 이 베이시스 벡터, 얘는 먼저 이야기를 하자면 이런 벡터예요. 만약에 우리가 뭐 이렇게 3차원 벡터를 생각하자면 3차원 벡터 공간의 베이시스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뭐 이런 류의 벡터들,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를 구성하는 베이시스라고 생각하면 돼요. 얘네들은 어떻게 보면은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라고 쓸게요. 그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에 존재하는 이런 기본적인 칼럼 벡터들로 여러분들이 A라는 트랜스포 매트릭스를 구할 건데 이 베이시스를 우리가 다음과 같이 쓰는 거예요. 얘를 B1, 얘를 B2 뭐 이런 식으로 치면 A 곱하기 B1 이거에 대응하는 어떤 뭔가를 알겠죠? 우리가 C1이라고 할까요? 또 A 곱하기 B2 이거는 또 C2라고 이 대응 관계는 여전히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B1에 대한 대응관계 C1, B2에 대한 대응관계 C2 이런 걸 알아내자라는 거죠. 아무 뭐 B1, B2가 아무 벡터가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 어쨌든 트랜스폼 페어를 알아내야 되는 건 똑같은데 알아내야 되는 트랜스폼 페어의 인풋에 해당하는 벡터가 특별히 이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의 칼럼 벡터들을 구성하는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쉽게 우리가 구할 수 있게 돼요. 자, 이건 어떻게 됐느냐? 예전에 여러분들한테 행렬의 곱을 한번 얘기했었어요. A 곱하기 B라는 행렬을 한번 해보죠. 이 A라는 행렬은 놔두고 B라는 행렬만 각각의 칼럼 벡터들 B1, B2 우리가 이렇게 한번 분해했어요. 다 지금 칼럼 벡터예요. 그러면 이 행렬의 곱은 어떻게 표시가 될 수 있냐면 A 곱하기 B1 이거 이 중에 하나의 칼럼 벡터죠. 또 다른 칼럼은 A 곱하기 B2 이런 식으로 각각의 벡터들이 B2에 있는 벡터들이 행렬 A랑 곱해지고 그게 하나하나의 또 칼럼을 구성하는 것처럼 만들 수 있겠다. 만들어진다라고 얘기했었죠. 이렇게. 그럼 그거를 이제 저 베이시스에다가 맞춰 볼게요. A 곱하기 B1은 C1이고 A 곱하기 B2는 C2고 A 곱하기 B3는 C3라고 쓴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쓴 부분을 이제 방금 A 곱하기 행렬 B처럼 이렇게 써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뭐랑 같으냐면 C1, C2, C3가 되겠죠. 이 칼럼 벡터들이. 그런데 지금 B1, B2, B3가 그 위에 100, 010, 001 이런 가장 베이직한 벡터예요. 그 얘기는 A에다가 100 직접 써보죠. 이런 벡터들로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여기는 C1, C2, C3 그대로 일단 뭐가 될지 모르니까 놔두고요. 요 왼쪽에 있는 100, 010 이거 마치 매트릭스 B처럼 생겼는데 이 녀석이 뭔가요?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죠? 그리고 얘는 A예요. 그러니 A 곱하기 아이덴티티는 자기 자신일 거고 결국 A가 오른쪽에 있는 요 트랜스폼 페어의 C1, 2, 3죠. 우리는 베이직한 베이시스 벡터들의 트랜스폼 페어만 알아내면 그러면 그것들을 이렇게 칼럼 벡터로 구성한 행렬이 단번에 트랜스폼 매트릭스 A가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벡터 행렬 이 멀티플리케이션으로부터 알아냈던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 원리를 그냥 그대로 적용해주면 쉽게 구할 수 있겠다. 뭐 예를 들자면 어떤 2차원 벡터 공간에서 어떤 A라는 행렬에 대해서 10이라는 좌표가 여기서 2, 3, 4 이렇게 바뀌었고요. 또 A라는 행렬에 대해서 0, 1이라는 이 또 하나의 좌표가 뭐 4, 6, 8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트랜스폼 매트릭스 A가 바로 나오는 거죠. 저 트랜스폼이 된 각각의 2, 3, 4와 4, 6, 8 따라서 우리는 이제 요 베이직한 이 베이시스 벡터들이 어떻게 변환이 되는지 이 트랜스폼 페어를 찾아내는 방법만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구하기만 하면 트랜스폼 자체를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시스템이 있고 주어진 시스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이런 식으로 방금처럼 이 트랜스폼 매트릭스를 구하고 싶으면 여러분들은 여기에다가 10 대입했을 때 그거의 출력이 뭔지 구하고요. 또 이번에는 01 이것도 입력 구한 다음에 그거의 트랜스폼 페어가 뭔지 딱 구하면 얘네들만 여러분들이 조합하면 돼요. 그러니까 시스템에 입력을 넣어서 시스템이 출력되는 아웃풋이 만들어지는데 입력을 어떤 걸 넣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A라는 시스템을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식의 방법이 보통 우리가 이제 정해진 시스템에서 리니어리티가 보장됐을 때 쉽게 시스템을 아이덴티피케이션하는 방법이에요. 일반적으로.
역행열 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연산상의 어떤 문제점 그런 것들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굉장히 이상적인 형태죠.